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 이투스 학원의 최두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치러진 9월 모의고사 고3 나형에서 4점짜리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어찌겠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모의고사는 어쨌든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9월 시험에 또 성적이 좋았던 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하셔서 그 기세 수능까지 이끌어 가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적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모의고사는 방금 말했듯이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그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피드백이 훨씬 중요하니까 뭐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왔는지 또 이 문제는 뭘 몰라서 틀렸는지 잘 분석하시고 틀린 문제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은 문제 다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상에 점이 12개가 주어져 있어요. 점이 가로로 이렇게 4개짜리가 3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이 12개 점 중에서 서로 다른 2점을 선택할 때 그 2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 점들이 보면은 이 거리가 1로 주어져 있어요. 전부. 그러면 1보다 거리가 작은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2점을 선택했을 때 거리가 1일 확률을 빼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2점 차의 거리가 1보다 큰 애들만 남으니까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뺄 겁니다. 전체는 점이 1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자, 이 문제는 노가다로 접근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로줄 4개에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2개가 선택될 때만이 거리가 1이죠. 그래서 한 줄에 3개씩. 그러면 3줄이니까 3 곱하기 3. 자, 그리고 세로 줄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세로 줄은 보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4줄. 자, 이걸 계산하면 1 66분의 17. 그래서 정답은 66분의 49. 자, 5번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이런 거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15번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 요 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푸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행이동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애는 결국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런 형태였다면, 자, 요거를 f2라고 할까요? f2x는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뒤에 대칭을 한번 하고 y축으로 1을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 다들 아시니까, 그죠? 요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뒤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x축 대칭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만큼 이동하니까 뒤에 1은 없어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요 식을 둘이를 같다라고 해서 x축과 교점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오고, 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공식 쓰면 되겠죠. 기울기와 알파, 베타 간의 관계를 이용한 공식. 자, 6분의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1 계산할 거 없습니다. 3분의 1. 자, 15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 16번 풀이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사실 되게 기본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문제 주어진 거 보시면은 바로바로 사실은 캐치해내서 문제 접근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보면 주어진 식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게 주어졌어요.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다. 그게 1이다. 우리 이거에서 주는 정보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서 fx는 x 세제곱이 최고차항이고 앞에 개수는 1이었다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뒷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문제는 x 더하기 1 분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2라고 주어졌는데 우리는 요거 보면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가 0.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1도 제로여야 된다는 거. 처음에 정보는 f-1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어차피 제로니까 요 뒤에다가 f-1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미분 계수의 정의와 똑같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주는 정보는 f1이 제로라는 거. 그리고 f'-1이 2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죠? 요거 금방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계산만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요 식에서 자,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자, 그럼 f'-1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f'-1은 2다를 계산하면 3-2a 더하기 b는 2이다. 이 식에서 b는 2a-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f-1이 또 제로니까 요 식을 계산해 보면 자, -1 더하기 a -b 플러스 c는 0. 요 식 계산해 보고 요 식 계산하기 전에 b에다가 2a-1 구해놓은 거 요걸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계산하면 c와 a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요 찾아낸 두 사실 이용해서 문제에 대입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f1이라는 애는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식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찾아낸 b는 2a-1과 c는 a라는 식을 fa에 대입해서 1 대입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a는 3이었다. 자, 요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는 f2의 최대값입니다. 자, f2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9a 더하기 6이고 9a 더하기 6의 최대를 알고 싶은데 a의 최대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3입니다. 16번 문제는 뭐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요거 자, x가 무한대일 때 분모 분자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찾아내는 방식 많이 해봤던 겁니다. 그 다음 자,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도 0이 돼야만 0이 아닌 극한값이 뭐 존재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 미분 계수 정의 이용된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우리 뭐 3차 다항식이 주어졌고 극대값이 4라고 주어져서 결국 미분해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미분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3의 a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요 식은 뭐 인수분해 계산을 해보면 3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a 빼기 1. 자, 요까지 뭐 다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 1인 3차 함수인데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에서 0입니다. 미분해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앞쪽 a 마이너스 1 여기가 a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극대 a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죠? 그러면 f의 a 마이너스 1이 4일 거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요 뒤부터는 뭐 계산이 조금 귀찮습니다. 저기 주어진 f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볼 겁니다. 계산을 하면 요 식은 계산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a 빼기 1의 제곱 a 더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이게 4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 a 마이너스 2는 0. 결국은 a는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f-2가 양수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 보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 정도는 학생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a 값 이용해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f의 마이너스 1은 2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17번도 뭐 계산 조금 귀찮지만은 차근차근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매번 출제되는 단골 문제죠.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무한급수, 무한등비급수 문제 해결하는 거죠. 자, 주어진 그림이 이번 문제는 많이 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부채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문제 조건들 보면 중점과 중점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그려진 문제고 처음에는 요 넓이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번 그림은 여기에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와 여기에 똑같은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매번 출제되는데 학생분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되죠. 첫째 항 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둘째 항과의 관계 결국 공비 찾아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지금 보면 문제에서 애초에 반지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각선 길이도 2가 되고요. 중점을 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삼각형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삼각형 나온 거죠. 길이가 1과 2니까 결국은 1대 루트 3대 2. 각도가 3분의 파이 60도인 삼각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해도 똑같은 방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을 가지고 닮은 비를 조금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큰 삼각형이 60도와 30도짜리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작은 삼각형도 결국 닮습니다. 여기 30도 수직, 여기 60도. 자, 그러면 다 해결된 거죠. 왜냐면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도형, 이 넓이는 전체 큰 사각형, 우리 이 사각형에서 옆에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자, 첫 번째 삼각형 S, 요 도형, 첫 번째 도형 S1은 1에서
두 개를 뺄 겁니다. 삼각형 2배,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1이고 요 높이가 3분의 루트 3.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루트 3. 요 두 개를 빼면 넓이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항 구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비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공비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공비는 도형 간의 뭔가 크기에서 나오는 공비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개수가 비례해서 커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개수가 만들어주는 공비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처음에는 반지름이 2짜리인 부채꼴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부채꼴은 결국은 여기 3분의 루트 3이 반지름이 되는 부채꼴로 옮겨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간의 넓이의 b는 2대 3분의 루트 3 계산해 보면 공비는 1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건 넓이끼리의 공비예요. 그런데 보면 그림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부채꼴이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 그림은 다시 네 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곱하기 2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비는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 찾았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1-r분의 a 3분의 3 루트 3 계산하시면 결과는 자 5분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매년 출제되는 문제니까 연습하셔야죠. 요거는 뭐 어떻게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연습하신 결과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쉽게 푸는 방식은 결국은 이겁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 간의 관계만 알면 된다. 결국 무한 등비급수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첫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의 이제 공비 R만 찾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넓이끼리의 공비도 존재하고 또 개수 간의 공비도 존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서 계산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무한급수와 정적분 간의 뭔가 관계,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결국은 구분 구적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이죠. k는 1부터 n까지 자, 요 문제입니다. 그냥 조금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수를 조금 기술을 부려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적분이라는 게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요 어떤 fx가 있을 때, 자, 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를 구해내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자,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는 얘들을 아주 잘게 잘라서 여러 가지 개수가 무한개인 사각형들 넓이의 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여러 개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어떻게 몇 개를 자르냐? n개로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사각형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사각형들을 다 더하는데 이 n개라고 했지만은 그 n을 무한개라고 해서
결국은 촘촘한 사각형들이 여기를 꽉 채워서 그 넓이가 이 값과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가 1인 상황이에요. 여기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길이 1을 n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각형은 밑변 길이는 항상 n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높이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 사각형은 한 칸 맞는 n분의 1이 x 역할을 해서 그 y값, 요 부분이 f의 n분의 1. 결국 밑변 n분의 1과 높이 f n분의 1이 곱해진 사각형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똑같은 방식입니다. 밑변 n분의 1. 그럼 높이는 두 번째 점을 대입해서 f n분의 2. 이런 식으로 밑변과 높이를 형성하는 y 값들의 곱을 다 더해가는 형식으로 이 점적분을 이해하자, 이런 방식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결국 밑변과 높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f n분의 k, k가 1씩 늘어날 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얘들이 높이 역할을 하는구나. 결국 k가 n까지 갔을 때 n분의 n 1까지, 결국 0부터 1까지를 적분하자는 얘기였구나 알고 접근하셔야 되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밑변을 만들어줄 수 있는 n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모 분자에 같은 n을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n분의 1을 빼낼까요? n분의 1에 f n분의 k. 자, 이렇게 되고 분모 해결해 보면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아까 얼핏 설명했듯이 자, 밑변과 높이 형성이 됐고, 높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n분의 k는 이 x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결국 fx는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부분 1 플러스 x분의 1이 생겨나는 거를 적분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fx는 4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0부터 1까지 약분이 되면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4x 세제곱 얘를 적분하면 된다. 적분 계산은 뭐 금세 하실 거고요. x의 4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정답은 1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엄청 길죠. 그죠? 근데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저희 보고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라는 아니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에서 해법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빨간색 공 6개, 파란색 공 3개, 노란색 공 3개가 들어있는데 뭐 블라블라 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결국 뭐 숫자 합이 24가 되는 과정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에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 네모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문제 뭐 긴데 다들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가 있는 내용으로 가보면 x, y, z 이게 공,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공의 개수고요. 얘가 6과 1과 2가 됐을 때 이게 정답,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결국 문제를 보면은 총 공은 12개입니다. 12개 중에서 9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비보건 추측이고, 사실상 12개 중에 12개 중에 9개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을 사실상은 차례대로 뽑습니다. 결국은 이따 계산해보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니까 생략하고 사용해도 되지만 알고는 있으셔야겠죠. 12개 중에 9개를 순서대로 뽑아서 차례차례 공이 뽑힌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팩토리얼이 있어야겠죠. 원칙은. 자, 요게 분모입니다. 자, 그 다음 결국 이게 요 부분이 문제에서 제시한 이 부분이 뭐냐면 빨간 공은 6개 뽑혔다. 파란 공은 1개가 뽑혔다. 그 다음 노란색 공은 2개가 뽑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빨간색 공이 6개 있었기 때문에 6개 중에 6개는 다 뽑히고 그 다음 파란색 공 3개 중에 1개 그 다음 노란색 공 3개 중에 2개가 뽑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공이 순서대로 뽑혔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뭐 계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약분이 돼서 이 부분만 계산을 한다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계산해 보면 220분의 9. 자, 그 다음 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나 부분은 6개, 2개, 2개인 경우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하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두 번째 나 부분은 x, y, z라는 애가 6개, 2개가 뽑히도록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10번째에서 빨간색 공이 무조건 나오면서 끝나야 된다는 설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 사실은 6개, 2개가 뽑힌 상황이지만 우리는 5개, 2개가 뽑힌 상황에다가 그 다음 빨간색 1개가 마지막에 뽑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위에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풀어보면 요식과 똑같겠죠. 9팩토리얼 나중에 상쇄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C9 분의 자, 6C5 더하기 그 다음 3C2 그 다음 3C2 자, 요 다음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뽑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빨간색 하나가 뽑혀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공은 6개, 3개, 3개가 있었어요. 근데 5개, 2개를 뽑아왔거든. 그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1개씩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공 총 3개 중에 색깔별로 하나씩 남아있는 상황. 근데 마지막은 빨간색이 뽑혀야 돼. 그러면 3개 중에 빨간색 하나가 뽑혀야 되는 확률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면 110분의 9. 그래서 뭐 둘이 더하기 했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20분의 27. 요 두 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이 기존의 모의고사나 수능과 비해서는 조금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1번.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21번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21번. 일단은 문제에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고 gx라는 애를 fx에 자, 요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주어진 상황이고 우리가 기억을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을 보면 함수 hx를 x-1의 fx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문제에서 h'x가 gx가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 미분해보면 됩니다. 그냥 사실 미분을 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형태예요. 기억은 미분하면 자 요거부터 할까요? 미분 그대로 하면 fx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 했습니다. 그러면 h'x와 gx 문제에서 주어진 모양과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보면 fx가 x-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자,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과 0을 가지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되냐, 요거를 해결하자는 문제입니다. 자, 니은 보면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면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를 해볼게요. 자,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 부분에서 주는 힌트가 뭐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죠? 자, 그 다음 극값이 0이라는 거는 f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 두 가지 힌트를 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fx 주어져 있고, 그러면 f 프라임 x만 구해서,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 자, 요 두 개에다가, 자, 우리가 요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1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자, 이게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와 b는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a. 자, 얘도 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때문에 a와 b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다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을 잠깐 이용할 겁니다. 기억을 잠깐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 요 식을, 자, 여기서 gx 대신 h 프라임 x를 hx가 요렇다면 써도 무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제가 한번 요렇게 바꿔볼게요. 0에서 1까지 h 프라임 x dx. 자, 이렇게 하면 결국 h 프라임 x가 gx 요거였다면 얘를 적분을 하면 요렇게 돌아가는 형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사실은 h 프라임 원함수 h로 돌아가고 1이 들어온 h1 마이너스 h0를 해결하면 되고, hx는 요 식이니까, 그죠? 요 식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값은 f0와 같고, f0 대입해 보면 요거는 b죠. 그런데 우리는 b는 마이너스 1이라 찾아놨기 때문에 니은 참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이다 주어진 거 참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디귿은 f0가 0이면, 자, 봅시다. f0가 0이면, 자, gx는 0, 얘는 열린 구간 0,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우리 많이 썼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뭐 사이값 정리, 뭐 평균값 정리, 뭐 롤의 정리, 이런 것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가 조금 이용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랑 똑같이 할 거예요. 요렇게 또 기억을 이용할 겁니다. 기억을 이용해서 우리가 gx, 자, gx라는 애를 요렇게 볼 겁니다. 기억에서 주어진 거. 그러면 얘는 h 프라임 x로 봐도 무관하고요. 요게 0이라는 거. 자, 그러면 h 프라임 x, 뭔가 h 함수의 미분 계수가 0일 때, 자, h0와 h1 간에, 자, 문제를 봅시다. 자, h0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f0와 똑같고요. 걔는 0이고, h1은 주어진 식에다 넣으면 됩니다. 요 식에다가. 자, 요 식에다가 다 넣는 겁니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요건 0이 나와요. 자, 그러면 h 함수에서 0,0과 1,0입니다. 평균값 정리 이용할 수 있죠.
평균 변화율이 제로예요. 그러면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x는 최소한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 정리죠. 그래서 디귿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참입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주관식 문제에서 26번부터 보겠습니다. 4점짜리만 보기로 했으니까. 자, 26번 문제는 또 아주 쉬운 게 뭐 출제됐죠. x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x 플러스 n의 n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요 식의 두 근을 알파 n과 베타 n으로 두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주어졌어요. 이 식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n에 x-의 n-1 요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알파 n을 그냥 n으로 베타 n을 n-1로 보고 접근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식을 자, 요 문제에서는 n이 1부터 81까지 시그마 분모에 루트 알파 n 더하기 루트 베타 n 분의 1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리 유리화를 좀 할게요. 유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리화를 했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했는 식을 쓰면 결국 루트의 알파 n 마이너스 루트의 베타 n. 자, 요렇게 주어지는 형식이에요. 그 결국은 요거는 다르게 쓰면 n이고 n-1이니까 주어진 식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 뭐 공부 많이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보자마자 아시겠죠? 쭉 적어보면 차례차례 상쇄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쭉 가겠죠. 가서 루트 81이 들어가면 81 마이너스 루트 80이 되는 형태고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소거가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앞에가 숫자가 크다, 그죠? 그래서 1부터 대입하면 죄송합니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그 다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형식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 자, 지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잠시. 자,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결국은 앞에 거와 맨 마지막의 뒤에 항이 없어지는 형태 그대로 쭉 없애 나가다 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지막은 루트 81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죠. 루트 81. 26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곡선 y는 자, 27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거와 y는 2x 플러스 k로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잖아. 그죠? 둘이 같다라고 놓고 상수항만 남겨놔서 직선과 뭔가 교점으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이를 같다라고 두고 식을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k 플러스 3. 뭐 3도 넘겨서 k만 남겨서 푸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서 이 그래프와 상수함수 간에 뭔가 교점을 가지고 풀어가는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결국은 3x x 빼기 2. 그래프 개형이 이미 다 나왔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 3차 함수고 0과 2, 이 부분이 0, 이 부분이 2. 그러면 결국은 이 k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한다는 거는 요 극대인 부분과 극소인 부분을 지나가도록 k 플러스 3이 설정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0에서의 극대값, 2에서의 극소값만 알면 k값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 형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0 대입해보면 이 부분은 0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2 대입해보면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의 곱 정답은 21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기존에 출제되던 모습과 조금 변형을 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 부분을 해결 못한 친구들은 못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28번에서 가 부분은 3의 a제곱과 5의 b제곱과 k의 c제곱이 같다. 그 다음 다 부분은 로그로 주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미리 다 풀어볼게요. 그래서 로그를 풀어보면 자, 로그 c는 로그의 2a 더하기 b 분의 2a b. 결국은 c와 2a 더하기 b분의 2ab 이 부분이 같은 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c와 2a 더하기 b분의 2ab. 자, 이 부분을 바로 보면 해결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해 볼 거예요. 그러면 c분의 1이라는 애는 2ab분의 2a 더하기 b가 되고, 요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하면은요, 여기에서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결국은 c분의 1이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거를 찾아낼 수 있었냐 없었냐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찾아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뭔가 지수 형태로 3개가 주어졌는데 다 같다라고 주어지는 문제 많이 봤던 거죠.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옆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t를 하나 주면은 해결이 되는 형태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자, 3의 a제곱도 t, 그 다음 5의 b제곱도 t, k의 c제곱도 t.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이라는 애는 t의 a분의 1제곱, 5라는 애는 t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 k는 t의 c분의 1제곱. 자, 우리 c분의 1이 나왔어, 그죠? c분의 1. 그럼 c분의 1은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고쳐 써볼게요. 그럼 얘는 t에 더하기면 결국은 2a분의 1제곱과 곱하기 t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뭔가 보면 t의 a분의 1제곱이 3이었다. 그러면 t의 2a분의 1제곱은 결국은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t의 b분의 2제곱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T라는 N은, 자, 봅시다. K를 찾아야 되는데, K는 T의 C분의 1제곱이었고, 걔는 결국 루트 3과 5의 곱이었다. 그리고 문제에서 찾아내자고 했던 거는 K의 제곱 결국 25 곱하기 3, 75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29번 문제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29번 문제를 읽어보면 연필, 자, 29번 결국은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조건은 여학생은 연필을 같은 개수를 받아야 되고 남학생도 볼펜을 같은 개수로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학생은 연필을 무조건 1개 이상 받아야 되고 볼펜은 받든지 말든지, 그 다음 반대로 남학생은 볼펜을 1자루 이상 받아야 되고 연필은 받든지 말든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쉽겠죠.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해볼게요. 분명히 여학생은 연필을 같은 개수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1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여학생은 무조건 연필을 1개씩 받는다고 설정해 볼게. 그리고 남학생은, 자, 볼펜을 무조건 1개씩 받는다고 설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연필 7개 중에서 여학생이 3개를 가져갔고 볼펜 4개 중에 2개를 가져갔어.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연필이 3개 남았고, 아니죠, 4개죠. 자, 연필이 4개가 남았고 볼펜은 2개가 남은 상황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연필 여학생들은 1개씩 결정이 됐으니까 남은 4개는 누구한테 다 줘야 돼? 남학생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남학생은 연필을 꼭 무조건 몇 개 이상 받아라 이게 아니야.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죠. 자, 그래서 그럼 이 4개를 남학생한테 2명에게 다 준다 이거죠. 그런데 2명한테 4개를 다 주는데 애들이 받든지 말든지 또 여러 개 받든지 상관이 없어. 그죠? 요렇게 주면 돼. 그리고 볼펜 2개 남은 거는 여학생 3명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주면 됩니다. 한 사람이 다 받아도 되고 나눠 가져도 되고. 그래서 2가 되겠죠. 2명에게 죄송합니다. 여학생은 3명이죠. 3명에게 2개를 다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30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갈 거예요. 이번에는 연필을 2개씩 주고 볼펜은 하나 주는 걸 풀어볼 거야. 그러면 자, 여학생은 연필을 2개씩 받은 거야. 그리고 남학생은 위의 조건과 똑같이 1개씩. 자, 그럼 연필 2개씩 여학생 3명이 다 받아갔다. 그럼 몇 개 남아? 1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똑같이 2개가 남아 있고 위에랑 계산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하나는 남학생 2명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2H1. 또 요 남은 2개는 여학생 3명에게 3H2 계산하면 결과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네 번째까지 가야 되네. 세 번째 상황은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여학생 연필 하나. 여학생은 1개씩 받고 남학생은 볼펜을 2개씩 가져간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학생 한 개씩 했으니까 연필은 4개가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남학생은 볼펜을 2개씩 다 가져갔기 때문에 4개 다 사용했어. 없어?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얘를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한테? 남학생한테 줘야겠죠? 그래서 2H4가 끝입니다. 5개. 자, 그 다음 뭐 안 했는가 볼까요? 1개, 1개, 2개, 1개, 1개, 2개 했으니까 마지막 4번째. 자, 여학생도 많이 가져가면 돼. 2개씩. 남학생도 2개씩. 자, 그러면 연필 7개를 여학생 3명이 2개씩 가져갔으니까 남는 거는 몇 개 남았겠어? 하나 남았다, 그죠? 자, 그 다음 남학생은 2개씩 가져갔으니까 하나도 안 남았겠지? 자, 그러면 이 1개를 몇 명한테 주면 돼? 남학생 2명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2H1, 2가 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0과 12와 5와 2를 더하면 됩니다. 49.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 30번도 이번에는 기존에 비해서 아주 극강의 난이도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주 쉬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30번을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고 f-1과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자, 결국은 마이너스 1, 자, 30번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과 0, f0 그 다음 1, f1 2, f2 자, 얘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뤘대. 가만 봅시다. 보니까 지금 보면 x는 1씩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y 값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뤘대요. 그럼 여기서 일정하게 커졌다는 거야. 요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도 x 증가량분의 일정하게 늘어난 d가 되겠지. 이 두 점 간에도 x는 1 늘어났는데 y는 d 늘어날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4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와 자, 해볼게요. 자, 뭐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에 직선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 직선상에 이게 4개의 점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울기가 똑같은 그 4개의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린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0이다. 1이다. 2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요 fx 4차식과 이 직선 뭔지 모르니까 ax 더하기 b로 한번 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된 거지. 4차 함수 fx와 이 1차식과의 만나는 점이 4개고 그 근이 마이너스 1, 0, 1, 2, 4개로 주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와 ax 더하기 b 둘이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4개를 알려준 상황으로 문제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ax 더하기 b를 했을 때 이 근은 어차피 4차 함수는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그리고 근 4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두 4차 함수와 직선을 만나는 점을 구해봤더니 0과 마이너스 1과 1과 2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유출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럼 fx는 자, 요식 풀 겁니다. 풀어서 계산을 다 해놨어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까지 오고 요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ax 더하기 b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뭐 문제에서 결국은 사용될 거기 때문에 미분도 한번 해놓겠습니다. f'x는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a. 자, 요 두 개가 이제 이용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보면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과 2, f2에서의 접선이 k, 0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접선이 가고 요쪽 접선이 갔을 때 이 만나는 지점이 보니까 k, 0이다. 여기가 k, 0이다. 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접선 방정식 구하는 법을 아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여기의 접선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고 계산을 해보면 a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알아야겠죠? f 마이너스 1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 구하는 거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건 알잖아. 그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구해보면 y는 자 a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저기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잠시만요. 계산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6이 아니고 여기 자 b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2, f2에서의 접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 2가 계산을 하면 a 더하기 6, 그 다음 f2는 2a 더하기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치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접선을 가지고 K를 구해낼 겁니다. 왜냐면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접선을 뭔가 같다라고 두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접선이 자 얘는 y는 a 더하기 6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우리 이 접선과 이 접선이 만나는 교점이 k, 0이다. 쟤를 이용해서 이 두 직선이 같다라고 해서 풀어보면은 a가 소거되고 12x는 6. 그래서 x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2분의 1이 k가 되는 거죠.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k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결국은 a와 b를 구해내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문제에 주어진 식 아까 fx를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fx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워버렸는데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거기 자리가 좁네요. 자, 이 그림을 조금 지울게.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자, 지금 보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x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리고 요 k 2분의 1 이거를 접선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접선도 그 점을 지나는 식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접선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A 마이너스 9 더하기 B는 0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K, 이 X 2분의 1 얘는 요식도 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자, 요 K 2분의 1을 두 접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두 접선이 그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면 요식을 계산하면 A 플러스 2B는 18이 한번 나오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F2K, 자, 요거를 이용해야겠죠. 요게 20이니까 요식에다가 결국 2K 1을 대입해보면 F1이 20이다. 이거를 해결해 보면 문제에서 요기 1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20과 같다를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B는 20이다. 그래서 요 문제와 요 문제, 요 두 개를 해결을 해 보면 A는 22, B는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fx식을 완벽히 찾아낼 수 있고요. F4K 결국 F의 4K는 F2를 구하면 되고 계산을 해보면 4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30번 문제에서 제가 여기 조금 계산이 꼬여가지고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 잘 하시니까 차차 요거 순서대로 찾아가시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모의고사 친다고 고생하셨고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내시면 됩니다. 남은 2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